우리는 지금까지 고대 그리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다이얼렉틱의 원래 의미를 탐구했고 그것의 진정한 의미는 모순이자 양비론이었습니다. 오류를 찾아내는 방법론이었습니다. 서로 대립하는 견해를 종합하는 게 아니라 그저 서로 대립하는 견해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숨겨진 혹은 간과한 오류를 찾도록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적어도 합에 이르는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플라톤도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리고 칸트도 변증법을 합에 이르는 과정으로 이해하지는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헤겔 변증법은 대립되는 정립과 반정립을 모두 비판을 하되 합에 이르는 과정이야말로 진리에 이르는 길이라고 믿었다는 점에서 철학서에서 독창적이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방법론을 여전히 신뢰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변증법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는 아니었습니다. 19세기 인류, 일본 사람들이 편리하게 믿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정반합? 매우 설득력 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러나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어째서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생각이 양립하는 네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두 가지 생각이 모두 거짓인 경우, 혹은 둘 중 하나가 이쪽이 거짓인 경우, 저쪽이 거짓인 경우, 나머지는 참인 경우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대립되는 생각 모두 진리인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두 가지 생각이 모두 거짓인 경우입니다. 거짓과 거짓이 대립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모두 폐기하고 참된 지식을 찾기 위해, 즉 대립을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리면 그만입니다. 새로운 관심을 합의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자를 잡은 식인종 무리가 둘로 나뉘어 서로 논쟁합니다. 한쪽은 여행자를 바로 잡아먹자고 하고 다른 한쪽의 식인종은 한 달 후에 잡아먹자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충돌하는 정과 반을 지향하여 여행자의 다리 한쪽을 잘라먹는 것이 합의될까요? 그런 합의 변증법인 것입니까? 이처럼 거짓과 거짓의 정반합은 넌센스입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참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둘째, 그리고 셋째, 두 가지 생각 중에 하나는 거짓입니다. 즉 거짓과 참, 혹은 참과 거짓이 대립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거짓된 한쪽을 폐기하고 참된 다른 쪽을 선택하면 그만입니다. 정과 반 중 하나를 버리기 때문에 합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컨대 천동설과 지동설의 대립에서 합을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해 나머지 행성은 태양 주위를 돌지만 태양만큼은 지구를 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한쪽은 신이 있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은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는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신은 있거나 혹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의 충돌 상황에서 신은 있되 믿는 사람에게만 있다 라고 합을 도출하는 것은 넌센스 아니겠습니까? 넷째, 대립되는 생각 모두가 진리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홍길동은 나무는 초록이라고 말하고 임꺽정은 나무는 빨강이라고 말합니다. 둘 모두 명백한 증거를 댑니다. 그러므로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합이라는 개념을 위해 절반은 초록이며 나머지 절반은 빨강이라는 나무를 만들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서로 대립되는 생각들이 공존할 뿐입니다. 합이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정의 생각과 반의 생각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실제로는 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합의 변증법은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자 변증법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진리와 거짓이 확실히 구별되지 않는 영역에서는 변증법이 타당하다고 합니다. 정치, 사회, 역사 분야에서 실증된다고도 하고요. 근데 그렇게 말하자마자 변증법은 논리가 아닙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방법론도 아니고요. 더 이상 변증법은 논리도 아니며 사회평론의 수사로 바뀌고 만 것입니다. 정치적인 대립이나 사회적인 의견 충돌의 경우 한쪽이 일방적인 승리로 끝날 수 있습니다. 힘의 압도적인 크기 때문에 대립이 승패로 끝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정반합은 없습니다. 이긴 자는 낙관하고 패배한 자는 비관하게 마련입니다. 물론 전쟁이 아닌 한
한쪽이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그게 정반합을 실증하는 건 아니죠. 쌍방의 힘의 크기에 의해서 타협하거나 토론과 계산 끝에 서로 양보와 타협을 한 것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변증법을 찬미하는 사람들은 대립과 갈등 그 자체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변증법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제가 비판하는 것보다 20세기를 비판하는 철학자 중 한 명인 한나 아렌트의 문장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헤겔 변증법은 아주 대단한 정신 승리 도구를 제공하죠. 왜냐하면 완전한 패배를 승리의 시작으로 해석하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궤변의 가장 아름다운 예 중 하나는 1933년 이후에 독일 공산주의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데 그들은 거의 2년 동안 히틀러의 승리가 독일 공산당의 패배임을 인정하는 걸 거부했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시거나 다른 의견이시라면 댓글 달아주세요. 경청하고 반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